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0년 이제 4분기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자마자 부동산 정보 강정과 경기도 부동산 포털을 봤더니 제 예상대로 9월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이 예상만큼 저조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그동안 제 유튜브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꾸준히 얘기했던 이야기와 거의 일맥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설명드리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다 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3분기를 보게 되면은 1분기 때는 LTV 규제가 강화됐고 경기도 일부 지역 규제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LTV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단 9억 이하 주택은 조금 뚜렷한 강세는 있었어요. 근데 2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때만에 좀 영향이 없었습니다. 왜 서울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2분기 때는 이제 4월 총선과 금리가 이제 좀 동결이 되면서 인하가 됐습니다. 그 전에 전 세계적으로 좀 금리적으로 낮았어요. 저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영향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급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총선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부터 패닉바잉, 뭐 영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수도 나오면서 이제 거래는 뭐 이번에 못 사면 집 못 산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언론에 제 의혹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 동조 속에 거래가 급 폭발을 하면서 급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6월 17일 부동산 정책과 7월 10일 8월 대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6월 달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바로 효과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 달 지도 이제 8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차츰 꺾인 거예요. 그전에는 영끌 하면서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집들 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게 제 생각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주식을 보게 되면 어떤 세력들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저게 작업 치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10일 정책이 나오고 8월에 이제 후속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8월달 이제 이게 그 얘기들이 이제 5월, 6월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걸 피로감, 그러니까 언론에 얘기하는 피로감 그리고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관망세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 달 반 정도 효과가 지나다 보니까 8월부터는 거의 이제 보합세로 오다가 9월 때는 좀 하락세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6월 17일, 7월 10일, 8월 4일 그 대책에 대한 대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달에는 대부분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뭐 편들이 항상 갈려 있는 거니까요, 세상은. 그런데 서울 수도권 거래가 완전히 급감했고 서울 부동산 주도하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 거래량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비교해 드릴 거예요. 재건축은 뭐 대치 음마랑 잠실주공 5단지, 그전에 아구리 현대도 있겠지만, 두 군데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거래가 이제 급감에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그 6월, 7월 달까지 하다가 8월 달에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월 달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지금 거의 초기입니다. 지가 중기도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한 10월, 11월 달 정도 가야 중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번 년까지 팔아야 되는 물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소자분들은 기다리시면 충분한 기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초기가 지나고 중기가 가야지 매매 가격이 하락이 동반됩니다. 지난 과거에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뚝 떨어지질 않아요. 시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 시기를 기다린 자만이 승리하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잖아요. 이거 오름과 내림이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제가 오늘 날짜로 10월 달은 이제 바로 추석이 지났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고, 자, 보시게 되면 8월, 9월만 보십시오. 특히 이제 9월 달은 6월 달에 비교하게 된다고 치면 거의 한 10배, 과장돼서 한 8배 이상은 떨어졌습니다. 뚝. 제가 8월 달에서 9월 달에 더 떨어진다고 했죠. 10월 달도 못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거래량을 봤거든요. 사람이 위축되면 같이 위축되는 겁니다. 전에야 이제 총선 이후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부동산 다주택자분들이나 이제 세력분들, 부동산 법인들이 팔아치웠는데 그렇게 많이 치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직도 그동안 거래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급감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동조를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최고가 찍는다는 거는 그 우리 세상이 아니라 큰 초고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나 어떤 이게 무슨 수혜 지역 같은 경우 김포 같은 데도 아주 금액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GTX-D 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지역이 아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경기도 같은 경우도 9월달에 거래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년 보시면 한 번도 만건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체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통계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8월 15일 날 광복절 이후에 완전히 그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완전히 위축된 건 맞아요. 저희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그분들 너무 미워요. 왜냐면은 우리 저도 이제 소상공인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파가 장난 아닙니다. 저희는 뭐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주로 하는 건 상가나 사무실인데도 아예 움직임이 없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 누가 움직입니까? 이런 시국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미노 현상이 왔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런 부동산 시장도 왔습니다. 그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자, 7월달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8월달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자, 잠실주공 5단지와 대치 음마아파트입니다. 대표적인 아파트죠. 9월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래량이. 8월 15일 영향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재건축 이제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 단기 임대 있잖아요. 우리말대로 8년짜리 장기 임대도 없어졌어요. 그 초과이익 환수제 한번 국토부 발표났죠. 얼마나? 기본적으로 강남권은 4억에서 5억에서는 내야 됩니다. 금액을. 아직 지금 받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아파트요.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됐습니다. 7월 28일 이후에 이제 되는 건데, 2달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신청하지 않은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둔촌주공이나, 레면 퍼스트 길 건너편, 원베일리도 그렇습니다. 뭐, 신반포도 그렇고요. 그런 단지들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은 이런 아직 얘기가 안 나온 단지들은 아마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정부가 바뀌어서, 이런 게 다시 완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한번 스트레이트 내용도 나왔고,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혜택을 받았죠.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금액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 잠실주공 5단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 시세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직방 시세 들어가 봤어요. 내용을.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초로 지역 중개세가 내놓은 그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는 어떤 매물이냐? 주인이 내놓습니다. 다 호가예요, 호가. 실제 지금 자기가 팔겠다는 최고가인 겁니다. 직방 시세는 그게 아니라 그걸 종합 비교해서 내는 빅데이터 정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지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조금 또 떨어집니다. 지금 직방에 있는 빅데이터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는 안 되지만요. 지금 그걸 종합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실거래가는 없지만 금액은 현저히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시장은 전에도 왜 그 기자분이 그 아파트 가격에 주된 원인을 재건축 시장을 봤냐? 우리는 아파트 시장은 재건축 시장이 주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르면서 다른 고가, 중저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초고가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형상이 일어났던 거는 이제는 조금 시간이 있으면 11월 달 이렇게 가게 되면은 금액은 떨어질 수 있다. 그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반포장이나 레미안 퍼스트지는 9월달에 이렇게 두 건이 됐어요. 근데 8월달에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금액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왜? 여기는 거의 실거주가 많아요. 뭐 당연히 뭐 무주택 갭 투자로 할 수 있겠죠. 향후에 또 오를 가치도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실거주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는 뭐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 거주 부동산 하는 게 아니라도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는 우리말해도 남의 나라 세상이에요. 여기는 갭 투자를 할 수 없죠. 자기가 돈이 최소 갭 투자 한다고 해도 10억 넘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 세금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취득세가. 그러니까 여기 남의 나라 세상이라, 그런데도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가져온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재건축이 주도하지만은 그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는 거는 다 주택자 분들입니다. 세력과 단타 치시는 분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거의 상투이기 때문에 거의 관심을 잘 안 가져요. 주식시장을 가던가 지금 이 시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투자의 관심도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공공참여,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아예 폐지가 됐어요.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매리성은 지금 상투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이나 이쪽으로 관심도가 있어요. 이유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서 12월 달에, 기존 거는 12월 달에 선정을 하고, 처음 하는 거는 내년 3월 달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직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한남 뉴타운보다 더 빠르게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창업 가로주택 1차 합동 공모하고 나와서 가로주택 지금 사업장이 전국에 155개가 넘습니다. 150개가. 그럼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많아요. 왜? 빠르게 되니까. 장이 뉴타운도 그렇고요. 자, 지금 그리고 나서 이게 발표된 게 내년에 하반기에 3만호 사전 청약하고 그 후에 또 공급하고, 자, 계속 이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3개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공공재개발이나 이렇게 하고, 이제 민간 주택 거기 제가 말씀드렸죠. 분양가 상한제 실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 30%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연끌하신 분들도 이제는 못 들어가죠. 왜? 신용 대출 못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진짜 실수요자만 이제 사야 되는데, 굳이 내가 청약통장에서 굳이 내가 이걸 사야 돼? 통장이 아까운데? 안 합니다. 거의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 안 사고 어디로 가냐? 이렇게 공공재개발하고, 왜냐면 정부가 좀 계속 지원해 준 거예요. 공공재개발 아니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이게 더 가치가 있거든. 더 빨리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하게 아파트 투자의 관심도를 떨어뜨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광복절 엄청난 여파였죠. 그 광복절 이후에 이제 그 코로나가 엄청 터지고 나서는 저희 사무실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일은 하죠.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듭니다. 그런 여파가 저희만 있었겠냐요. 소공 우리 장사하신 분들 더 여파가 컸죠. 뭐 사업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이 작용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역대 최고 주택 세금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 당연히 뭐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인상 부분도 있죠. 자, 주택이나 분양권 단기세율 같은 건 60에서 70%입니다. 뭐 입주권은 2년 지나면 기본세율이지만요. 다주택자도 6월 이르면 20% 30%, 다주택자는 최대 75%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법인 양도세율도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고요. 취득세도 이렇게 최대 12%, 뭐 적게는 2주택인데 규제적인 8%, 증여취득세율도 인상되고요. 종부세도 최대 6%, 법인 종부세, 단위세 이렇게 오릅니다. 자, 이런 세금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다주택자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야 뭐 어떻게 뭐 그 전에 증여를 하고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겠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종부세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진짜 주택을 이제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좀 나오겠죠. 종부세 안 나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일부분이에요. 법인 같은 부동산 법인은 내년 6월 되면 숨을 못 쉽니다. 세금을
고스란히 크게 맞게 생겼어요. 6%면. 과세표준 예를 들어서 한 세 채 가지고 있다 쳐봐요. 그게 한 20억이라고 치면 1억 2천이 나와요. 그 세금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겨울에도 상당한 물건이 나올 거다. 그거보다 더 늦더라도 6월 전에는 나온다. 그래서 금액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매수자가 관망세로 갔어요. 저기 주식이나 다른 데 관심도가 돌았습니다. 아파트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고가 찍는다는 얘기에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기다리자마니 그 부동산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언론에 현혹돼서 잘못 사셨다, 그 모가지에 사셨다가 떨어지면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올리면서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볼 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건 자연적인 현상인 겁니다. 볼 때 거래량이 없을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요. 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우회 구입이 차단됐습니다. 자, 발표를 했죠. 그런 부분에 또 밑에 한번 보십시오. 탈세 의심 같은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 통보했고, 대출 규정 미준세 의심 사례 있죠. 아까 요거입니다. 요기 금융위에 통보해버렸습니다.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된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거 회수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이제 신용대출로, 만약 개인 사업자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너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무주택이나 우리 그 실수요자분들한테, 나한테 피해 오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 사업자 아니면 법인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회로 대출 받아서, 회사로 거기를 대출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벌어져서 이거는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가격 폭등이 됐잖아요. 그 주된 원인들이 그분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신용대출로 우회 주택 구입이 차단됐습니다. 이제 연끌 얘기도 못해요, 이제는. 왜 연끌 얘기 안 나올까요? 신용대출로 받아서 사라고 했더니 이 우회 대출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뭐 LTV 이런 거 차단했더니 다른 걸로 이제 대출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자도 싸잖아요. 금리가 인하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산 건데, 이런 부분이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영향이 큰 겁니다, 이것도.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겨울이 오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이제 소폭 하락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다주택자나 부동산 법인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도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현재도 조금씩 내는데 안 나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싸게 팔고 싶습니까? 아직 날짜가 남았는데. 10월, 11월, 12월 남았잖아요. 최대 3월, 최대 9개월까지 남았는데요.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공작을 피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물건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가격 폭락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뭐, 본인들한테 피해 올 테고, 뭐, 이제, 갭 투자 하신 분들, 최근에 산 사람한테 엄청나게 피해 오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짠 사람한테 피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다리시면은 꼭 해답이 오는 겁니다. 안 그러시면 그냥 주택 청약하셔도 되잖아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실시했는데 20% 30%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20% 30%보다 그거보다 비싸게 주택을 구입할 겁니까? 아파트를?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이제 그런 영향들이 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실시 안 했다는 거는 당연히 자재 부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도 분양을 하더라도 그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해요. 그래서 그전에도 경쟁률이 심했지만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도 점수가 모자라면 뭐로 간다? 추첨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가격 떨어져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뭐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초고가 아파트 실거래가 최고가 오른다고 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지역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하러 제 유튜브 봅니까? 그냥 가서 사시면 되죠. 맞잖아요. 그런 부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분들입니다. 레미안이나 이렇게 퍼스티지나 뭐 저기 삼성 저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전혀
아이파크 사신 분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요즘 뭐 김포나 요즘 뭐 어디 그 뭐 새로운 전철이나 이런 그런 좀 좋은 소식으로 금액 오른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무조건 전 거의 떨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9월달 거래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10월달도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 8.15 때문에 9월달 떨어지지만 올라도 8월달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옥죄어 갖고 지금 물건들이 거래되는 거는 정말 급하신 분들, 진짜 실수요자들, 금액들이 원하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사시겠죠. 거래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거래는 됩니다. 대신 거래량이 많지는 않다. 다만 기다리게 되면 이 물건들 많아요. 아직도 지금 제가 앞에 못 보여드렸습니까? 서울권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어요. 여기만 잠깐 많았던 거예요. 여기 뚝 떨어졌잖아요. 이거보다 9월달보다 8월달보다 떨어진 건 여기 보십시오. 저기 8월 9월달보다 거래량이 적게 된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몇 군데만, 요거는 여기 작년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산거 비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 거래량 많아요, 물건. 여기는 안 팔 수도 있겠죠. 지방권, 경기도 거 팔 수도 있겠죠. 경기도도 거래량 좀 떨어졌잖아요. 서울권도 물건이 아직 많습니다.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까지 팔겠죠. 그 전에 보면 지방이니까 많이 팔았다고 했잖아요. 수도권 말고도.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버틴다면 당연히 가져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매물 아직 많으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고, 전에도 한번 제가 분양권 주택수 포함해서 말씀드렸죠. 기회가 많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좋은 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약에서 받을 수 되고요. 주택가격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떨어지면은 구입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궁금했던 점이 좀 해소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